다음 살펴볼 경기는 이 캔자스시티 칩스와 LA 차저스의 경기입니다. 이날 이 경기가 굉장히 박빙의 경기였습니다. 23대 20으로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날 사실 LA 차저스의 이 저스틴 허버트 선수가 데뷔전을 가졌어요. 사실 깜짝 뉴스였습니다. 기존의 주전 그 타일러드 테일러가 경기 직전에 이제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이제 병원으로 갔어요. 네. 이게 코인 토스도 이미 한 이후의 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긴박하게 이제 저스틴 허버트가 추격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드라이브부터 자신의 러싱 터치다운으로 존재감을 뽐냈었던 저스틴 허버트였고요. 총 스탯을 살펴보면 33번의 패스 시도에 22번 성공, 그러니까 66.7%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 311야드와 함께 하나의 터치다운, 하나의 인터셉션을 기록하면서 뭐 나름 급하게 출발했지만 기대 이상의 데뷔전을 펼쳤던 저스틴 허버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사람이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자신이 미리 출전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뭐 마음의 준비, 뭐 신체적인 준비를 다 하고 가도 쉽지 않은 게 이 NFL의 주전 쿼터백이라는 자리인데, 이 허버트는 어쨌든 경기 직전까지 이제 자신이 백업으로 이제 대기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뭐 급작스럽게 이제 출전한 것을 감안하면 정말 뭐 100점, 120점을 해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데뷔전부터 좀 철강왕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는데 이 쿼터에 데미언 윌슨 선수가 죽어라 이러고 이제 하드히트를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윌슨이 부셔졌어요. 허버트가 쿼터백 치고는 굉장히 체격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강한 히트들에도 좀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만했던 저스틴 허버트인데 앤서니 린 감독이 타이로드 테일러가 건강하다면 우리의 주전 쿼터백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테일러가 1주차에 승리를 했고 허버트가 2주차에 패배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과정을 살펴보면 분명히 허버트가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더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앤서니 린 감독이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거는 차저스 팬들이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운 대목일 것 같아요. 네, 납득하기 좀 어려운 그런 얘기였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어쨌든 지난주에 제가 리버스만 문제였던 게 아니라 차저스도 문제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굉장히 좀 무색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칩스와 명경기를 펼쳤던 차저스였고, 결국은 이렇게 보면 리버스가 문제였고 테일러가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허버트의 인상적인 장면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4쿼터에 동점을 허용한 뒤에 사실 루키가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10분 20초를 소모해가면서 17번의 플레이로 82야드를 전진해서 터치다운을 하지는 못했지만 필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스에게 거의 시간을 주지 않으면서 뭐 칩스를 거의 코너 끝까지 몰아갔었거든요. 예. 뭐 이런 모습들은 정말 루키답지 않은 담대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예,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데뷔전이었고, 거기다 이제 수비 쪽에서도 D라인의 공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날 O라인이 거의 패트릭 마홈스 선수를 지켜주지 못하면서 마홈스가 하루 종일 쫓겨다녔거든요. 조이 보사가 커리어 처음으로 이제 마홈스에게 색을 기록하는 등 나름 D라인도 선전을 했었어요. 네, 그럼에도 패트릭 마홈스 선수의 특별함을 또 엿볼 수 있는 경기였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든 자신이 달려가지고 퍼스트 다운 따내고 어떻게든 패스를 꽂아넣고 그러면서 터치다운 만들고, 정말 이제 엘리트 쿼터백이란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에 60야드밖에 기록을 못했던 게 이게 커리어 로우였고 단 6득점밖에 하질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부진한 출발이었는데 결국 후반에 이제 자신의 명성에 걸맞는 그런 빅플레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홈스에게서 타이릭 힐로 가는 이 터치다운 패스는 진짜 예술이었어요. 그게 이제 4쿼터 초반에 그 54야드짜리 뒷볼이었는데 이 한 방을 통해서 이제 바로 균형을 찾았던 칩스였죠. 예. 그리고 이제 진짜 예술은 해리슨 버커 선수의 킥이었습니다. 뭐 이 경기에 이제 주인공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장까지 간 승부에서 해리슨 버커 선수가 이제 58야드짜리 필드골을 성공을 시켰는데 처음이 이제 53야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드골을 성공시켰는데 폴스타트 반칙이 선언이 됐어요. 그러면서 5야드를 물러나서 차야 했었던 해리슨 버커였는데 여기서 타임아웃을 사용을 하면서 이
해리슨 버커 선수를 좀 당황시키게 하려고 했었던 이 차저스였는데 이 58야드짜리 필드골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타임아웃이 요청됐으니까 한 번 더 차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58야드짜리 필드골을 또 한 번 성공시켜서 끝내기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록은 이제 한 번의 성공이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3번이나 그 50야드 이상의 킥을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어요. 예, 그러면서 이 AFC 2주의 스페셜팀 선수에 선정이 된 해리슨 버커 선수입니다. 패트릭 마홈스, 해리슨 버커의 좀 특별한 그런 퍼포먼스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고 어쨌든 이제 차저스로서도 이 저스틴 허버트의 가능성을 엿봤던 만큼 나름의 소득은 있었던 경기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가 차저스의 그 소파이 스타디움 데뷔전이기도 했거든요. 예. 만약에 저스틴 허버트가 훗날 그 엄청난 쿼터백이 된다면 이번 경기의 그 스토리가 좀 나중에 길이길이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홈구장의 데뷔전에서 백업으로 있던 선수가 경기 직전에 운명적으로 투입돼서 디펜딩 챔피언과 열심히 싸웠다. 네. 이 적잘싸. 이 스토리가 저스틴 허버트가 나중에 엘리트 쿼터백이 되면 아마 후대에도 좀 길이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스토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칩스와 차저스의 경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경기는 레이븐스와 텍산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33대16 레이븐스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지난 시즌 일단 정규 리그 맞대결에서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뭐 완승을 거뒀었고 이번 시즌제 개막전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을 감안을 하면 뭐 레이븐스가 당연히 이길 경기였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한 대로 또 그대로 흘러갔던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재미없는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휴스턴의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저는 일단 이 빌 오브라이언 감독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장으로서의 빌 오브라이언도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감독으로서도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1쿼터부터 정말 무리한 포스다운을 감행을 하면서 자기 진영에서 공격권을 넘겨줬어요. 이거 무슨 생각이죠 대체?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갔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자기 진영에서 했다는 네. 점. 그리고 두 번째는 1쿼터에는 텍산스 수비가 생각보다 라마 잭슨을 잘 제어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수비를 믿고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 상황이었는데도 이제 무리하게 고포를 했다는 점. 이 두 가지 점에서 조금 아쉽다고 보여져요. 예. 또 스노우볼이 굴러왔죠. 그러면서 이제 터치다운이 됐었는데 레이븐스를 상대로는 레이븐스가 워낙 막강하니까 물론 이런 플레이들을 해서 성공을 시켜서 뭔가 유리한 그런 형국으로 경기를 끌어가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무리했다. 그러니까 이게 실패했을 때 칼날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스노우볼이 역으로 굴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었어야 되는데 과도한 어떤 갬블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던 플레이였고 뭐 역시나 이 디션 왓슨 선수는 혼자서 외로웠습니다. 뭐 혼자서 고군분투를 하기는 했지만 뭐 275 패싱 야드에 1개 터치다운, 1개 인터셉션 정도였어요. 예. 그래서 뭐 혼자서 승패를 바꿀 만한 이제 영웅적인 활약은 아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뭐 수비진에서 이제 JJ 와트가 색 2개를 기록하면서 뭐 활약을 해줬지만 뭐 역시 레이븐스의 이제 막강한 오펜스에게 뭐 30점 이상의 점수를 허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휴스턴 텍산스라는 팀이 이 정도의 어떤 전력은 아니었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저희가 시즌 전에 예상했을 때도 지난 시즌보다 약해지긴 했지만 저는 이제 플레이오프에 못 갈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경기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칩스와 레이븐스 뭐 강력한 우승 후보 두 팀과의 경쟁이었기 때문에 뭐 2연패를 한 것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썩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텍산스 팬들에게는 실망스러운 행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네. 그냥 휴스턴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름 강팀이었고 지구 우승도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해왔던 팀인데 그냥 질 것 같았고 그냥 당연히 졌다라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텍산스 팬들에게는 좀 우울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반면 이제 볼티모어 얘기를 좀 해보면 지난 경기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공격보다도 수비가 찐이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가 정말 잘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이제 포스다운을 막아낸 것부터 시작해서 이 쿼터에 이제 말론 햄프리가 펌블을 유도하고 LJ 포트가 이제 그걸 리커버리해서 바로 터치다운까지 연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커스 피터스도 정말 환상적인 인터셉션을 했는데 그 장면 한번 보시면 거의 뒤를 보면서 가면서 맞아요. 그거를 이제 돌아서서 인터셉션을 해냈으니까 네. 뭐 저희가 피터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볼 호크 기질 그거를 그렇지. 이제 아주 제대로 한번 발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라마 잭슨 선수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떤 뭐 큰 임팩트라든지 어떤 뭐 맹활약이 딱히 보이진 않았었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난 시즌만 해도 이게 정규 시즌 때 라마 잭슨 선수를 못 막아서 그렇지 이 라마 잭슨 선수가 막히면 팀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이제 디비전 게임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랬었는데 라마 잭슨의 활약 없이도 이렇게 이제 팀이 손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다른 피스들에서도 이렇다 할 약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예. 게 볼티모어의 정말 강점인 것 같고 그 약간 이제 추격을 받는 상황에서 마크 잉그램이 이제 와일드캣 포메이션에서 이제 공을 그대로 받고 이거를 30야드짜리 러싱 터치다운으로 만들어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텍산스가 더 이상 추격을 하질 못했는데 레이븐스가 점점 더 무기가 다양해지고 날카로워진다 이런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경기보다도 볼티모어의 다음 경기에 굉장히 기대가 돼요. 3주차 매치업이 저희가 이제 이벤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칩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맞대결을 펼치거든요. 뭐 사실상의 AFC 챔피언십 게임을 좀 미리 보는 게 아닐까 뭐 그런 기대가 됩니다. 예. 다음 주 경기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 어쨌든 레이븐스와 텍산스의 경기는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맞춰보겠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패트리어츠와 시옥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35대 30 시옥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가 이제 이즈만 위원이 이제 옛날 얘기 좋아하잖아요. 막 오래된 옛날은 아니지만 어쨌든 슈퍼볼 49회 리매치가 되겠습니다. 그 매치처럼 공교롭게도 1야드를 남겨두고 이제 마지막 플레이가 남았었는데 반대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마션 린치를 사용하지 않았던 시혹스가 그 1야드를 못 나가서 페이트리어츠가 슈퍼볼을 우승을 했었고 이 경기에서는 1야드를 남겨놓고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전진에 실패를 하면서 시혹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정말 화끈한 활약전이 펼쳐졌는데 그 바탕에는 이 첫 번째 드라이브부터 인터셉션을 만들어냈었던 데빈 맥코티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타이트엔드 그렉 올슨의 좀 몸이 덜 풀렸던 탓인지 조금 상대적으로 쉬운 패스였는데 그거를 제대로 캐치를 못하고 그게 이제 몸에 맞고 바운드가 됐고 데빈 맥코티가 이제 볼이 흘러가는 지점을 잘 캐치해서 그걸 그대로 픽식스로 연결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터치다운을 만들어낸 이후에 2-8 We love you bro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졌던 데빈 맥코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28번의 등번호를 쓰는 선수가 제임스 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화이트의 부모님이 마이애미에서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니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신다고 해요. 뭐 중환자실에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면서 이 경기에서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부모님 이제 병원에 가기 위해서 빠지게 됐고 화이트가 없었던 만큼 다른 선수들이 좀 더 힘을 내서 분전을 해줬던 경기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생각 외로 7대 0으로 이제 앞서가게 됐던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였고 그 덕분에 이 경기가 굉장히 좀 끈적끈적하게 흘러갈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상 전력으로는 이제 시애틀이 홈 경기이기도 했고 조금 더 안정적인 쿼터백 그리고 이제 좋은 스킬 플레이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시애틀이 좀 손쉽게 승리를 하지 않을까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텐데 생각보다 이제 뉴잉글랜드가 저력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개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끈적끈적한 경기를 해서 기대 이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이제 캠 뉴튼 얘기를 좀 드려보면 캠 뉴튼이 패스를 이렇게 잘했나 싶을 정도로 캠 뉴튼이 이날 무려 397 패싱 야드를 기록하면서 터치다운까지 만들어냈었고요. 그리고 직접 뛰어서 또 2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었던 캠 뉴튼 선수였습니다. 저는 캠 뉴튼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경기 후반에 이제 따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뉴잉글랜드도 알고 시애틀도 알고 캠 뉴튼이 패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뭐 원활히 이제 중장거리 패스들을 연달아 꽂아내더라. 이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리고 줄리언 에들먼 선수의 활약도 또 빼놓을 수 없어요. 이날 에들먼이 179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커리어 하이였다고 예. 하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거의 뭐 영혼의 단짝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캠 뉴튼 그리고 줄리언 에들먼 선수가 되겠고 그러면서 정말 끈질기게 추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마지막 드라이브가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플레이콜에 대한 좀 비판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캠 뉴튼에게 직접 이제 공을 맡겨서 이제 터치다운을 시도했었던 패트리어츠였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좀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벨리책 영감님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플레이를 봤을 때부터 뭔가 생각이 있었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날 엔드존 앞에서 비슷한 상황이 3번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직접 뛰어서 이 캠 뉴튼 선수가 러싱 터치다운을 만들었고 하나는 이제 풀백에게 공을 던져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의 기회는 모두 터치다운으로 만들었었는데 이 4번째 플레이가 물론 정말 클러치한 상황이긴 했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4번째잖아요. 그러니까 4번 중에 3번만 해도 사실 잘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팬서스 경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이런 정말 클러치한 상황에서는 갖고 있는 무기 중에 가장 좋은 무기를 써야 된다. 크리스찬 맥카프리 있는데 안 쓰다가 실패하고 경기 지는 것보다 맥카프리 쓰고 안 통해서 지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경기 끝나고 나서도 벨리치 감독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였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저도 패트리어츠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플레이를 했는데 안 통한 거면 그럼 시옥스가 잘한 거다라고 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LJ 콜리의 선수가 이제 결정적인 태클을 하면서 예. 일단 캠 뉴튼을 저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콜리어가 잘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시옥스가 충분히 이길 만한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셀 윌슨 선수의 퍼포먼스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288야드 뭐 그렇게만 보면 뭐 대단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무려 5개의 패싱 터치다운을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요소에서 번뜩였던 이제 러셀 윌슨이고 스킬 플레이어 중에서는 결국 DK 메칼프가 뭐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이날 이제 메카프가 잘한 것도 잘한 건데, 그러니까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쪽에서 보면 지난 시즌 이 디펜시브 플레이 오브 더 이어 스테폰 길모 선수가 지난 경기에 이어서 이 경기에서도 굉장히 좀 부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스테폰 길모가 DK 메카프를 커버하고 있을 때 5번의 패스가 날아왔는데 3개가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87야드의 터치다운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DK 메카프가 이겼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길모 선수가 지난 시즌에 한 선수에게 이렇게 87야드를 허용한 적이 있었냐고 하면 제 기억엔 없거든요. 지난 경기에서 이제 2개의 패스 인터피리언스 반칙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스테폰 길모 선수가 올 시즌, 지난 시즌만큼의 어떤 기량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대로 보면 그만큼 DK 메칼프가 뭐 이제 리그 정상급 리시버로 올라서는 과정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어쨌든 저희가 그 2010년대 디케이드 팀 얘기를 할 때 그 감독에 뽑혔던 2분 피트 캐롤과 빌 벨리책의 이제 맞대결이었거든요. 예. 네, 거기서 피트 캐롤이 일단은 신승을 거뒀습니다. NFL 역사상 최초로 68세 이상의 감독들 간의 맞대결이었다고 해요. 노장 쿼터백 맞대결이 지난 경기에 이제 템파베이와 뉴올리언스의 대결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또 노장 감독 간의 또 자존심 싸움이 있었네요. 거기다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피트 캐롤 감독이 벨리책 감독의 전임자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임자와 현임자 간의 어떤 맞대결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로운 매치업이었는데 결국 피트 캐롤 감독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경기는 시애틀이 이겼지만 네. 뉴잉글랜드가 생각보다 선전을 했기 때문에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경기의 가장 큰 패배자는 김민준 아나운서가 아닌가 싶어요. 왜죠? 그 사실 이제 탱킹과 네. 뭐 트레버 로렌스 뭐 이런 거를 이제 바란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여러 번 하셨는데 네. 뭐 이번 경기에서는 뭐 승리를 하지 못했지만 패츠가 이 정도의 경기력이라면 뭐 넘버 10 안에 드래프트 픽을 얻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물론 이제 시옥스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시옥스의 세컨더리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고 패스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다가 공격력을 매 경기 보여줄 수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제 이 정도가 맥시멈, 굉장히 기대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긴 했습니다만 이 공격력을 매 경기 보여주긴 어려울 것 같고 이 앞에 프런트 세븐 쪽에서의 이 선수들 공백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경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현재 NFL에서 가장 어려운 스케줄을 갖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저는 여전히 뭐 로렌스까지는 모르겠지만 탑 10픽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한 발 물러서셨는데 네. 언제 또 다음 한 발을 물러서실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시애틀 시옥스의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한 경기 남았습니다. 뉴올리언즈 세인츠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이 경기는 34대 24 레이더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업셋이 아닌가 싶어요. 예, 얼리전트 스타디움 개장 경기였던 경기이기도 했는데요. 이 경기에서 사실상 세인츠가 10개의 페널티를 범하면서 129야드를 허용했고요. 자멸했습니다. 저는 뭐 세인츠가 이길 것 같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레이더스는 홈구장인 얼리전트 스타디움이기는 하지만 돔구장에서 그렇게 많은 경기를 치러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레이더스가 속해 있는 AFC 웨스트 지구를 살펴보면 모든 팀들이 다 야외 구장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더스가 뭐 돔에서 경기를 치를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반면에 세인츠는 1년에 8번의 홈 경기 네. 그리고 애틀랜타의 원정 경기를 무조건 치르기 때문에 1년에 9번은 돔에서 최소한 경기를 치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기장 적응 문제에서도 뭐 그마저도 이제 세인츠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생각보다 마이클 토마스의 공백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드류 브리스라는 사실 기록 제조기잖아요. 어마어마한 이제 명전행이 사실상 이제 확정이 돼 있는 쿼터백과 함께 뛰니까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알고 보면 그 드류 브리스를 떠받치고 있었던 게 마이클 토마스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이 공백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드류 브리스가 이 경기에서 20야드 이상을 날아가는 다운필드 패싱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최종 기록이 20야드가 넘어가는 패스들은 있었는데 그거는 그 전에 리시버가 잡아서 이제 야드 애프터 캐치까지 포함해서 20야드 이상의 기록들은 있었어요. 예. 그런데 브리스가 순수하게 20야드 이상을 던진 패스 중에 이제 성공된 건 한 번도 없었으니까 뭐 브리스가 이제 마이클 토마스가 없이는 좀 디패스를 하기 어렵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깨닫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패싱 공격에서 좀 원활하지 않았던 세인츠긴 했지만 엘빈 카마라 선수가 굉장히 분전했습니다. 뭐 174 스크리미지 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이나 기록을 했으니까 네. 토마스가 빠진 공백을 좀 메우려고 노력을 했던 카마라였어요. 네. 그런데 혼자서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매뉴얼 샌더스가 이제 마이클 토마스가 빠진 자리를 좀 메꿔주기를 기대를 했었을 세인츠인데 또 그런 부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뭐 한 번의 캐치 18야드밖에 이제 따내지를 못했으니까 드류 브리스가 좀 던질 곳이 마땅치 않았다고 봐야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를 풀어갔었던 세인츠였고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는 생각보다 데리카 선수가 자신의 잠재력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런 세인츠라는 강팀을 상대로도 네. 이제 기죽지 않고 34점이나 만들어냈다는 점은 분명히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데리카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던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는 존 그루덴 감독의 어떤 그 머릿속에 짜여진 대로 청사진 대로 그려진 팀이 완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가 지금 연고지를 옮겨온 첫 해잖아요. 예. 그에 딱 맞는 타이밍에 이제 좋은 팀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고 뭐 경기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제일런 리샤드라는 선수가 좀 레이더스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예. 사실 4쿼터 초반에 그 펌블 턴오버를 기록하면서 이제 가슴이 좀 철렁해졌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31대 17, 그러니까 투 포지션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제 쐐기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네. 뭐 결자 해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경기에서 사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던 선수가 또 하나 있는데
역시 타이트엔드 데런 월러 선수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이제 신데렐라로 떠올랐다고 말씀을 드려서 과연 이 활약을 올해도 이어갈 수 있을까? 약간의 의문부호가 있었는데 네. 지금까지는 뭐 쭉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조시 데이콥스도 뭐 아주 효율적인 모습은 아니었지만 뭐 꾸역꾸역 이제 누적 스탯들을 쌓으면서 100 스크리미지 야드는 달성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레이더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끝나고 나서 SNS에 이제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라커룸에서 이제 승리 세레모니를 하는 영상이었는데, 그러니까 존 그루덴 감독의 어떤 지휘 아래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아시죠? 마오리족의 전투춤 있잖아요. 네네. 그 춤과 유사한 춤을 추면서 셀레브레이션을 하더라고요. 감독이 그런 어떤 액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놀라웠고, 거기에 선수들이 다 동참해서 그 춤을 같이 추면서 같이 이 승리를 즐긴다는 게 정말 이제 팀이 하나가 됐구나라는 느낌을 주면서 좀 신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레이더스는 이제 젊은 선수들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타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존 그루덴 감독이 좀 선수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잘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세인츠라는 대열을 낚은 레이더스가 되겠고, 시즌 초반의 행보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팀이 됐습니다. 레이더스의 향후 스케줄을 보면 패트리어츠, 버팔로, 캔자시티로 이어지는 이제 고난의 3연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경기들을 앞두고 어쨌든 2승을 쌓아놨기 때문에 조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을 것 같고, 네. 반면에 세인츠는 이제 다음 주에 그린베이와의 이제 부담스러운 맞대결을 앞두고 일단 1승 1패로 한 발 물러섰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예. 제 입장에서는 레이더스가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다음 주에 이제 패츠와 맞대결을 하게 되는데 탱킹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마지막 경기까지 다 살펴봤고요.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많은 부상자들이 나오면서 주전 선수들 그리고 스타급 선수들이 많이 이탈했던 NFL이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지난주에 건강하면 우승이다라는 얘기를 농담처럼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너스나 이제 브론코스 같은 팀들이 특히 또 피해를 많이 받고 또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빠진 팬서스도 좀 막막해졌는데 예. 좀 더 이상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팀의 팬이라기보다 그냥 이 리그 전체를 사랑하고 예. 이제 보는 입장에서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의 활약을 볼 수 없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거든요. 너무 아쉽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부상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감독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서 벌금을 때려 맞았습니다. 무려 지금 5명인데 덴버의 빅 펜지오, 시애틀의 피트 캐롤, 나이너스의 카일 셰넌, 레이더스의 존 그루덴, 그리고 세인츠의 션 페이튼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네. 각 10만 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그리고 해당 팀에게는 25만 불의 벌금이 부과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벌금이 매겨졌습니다. 이 10만 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예. 물론 이분들은 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그럼요.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1억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네.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리고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리그 내에서 누군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고 또 그게 전염이 된다면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리그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해야 되는데 좀 뭐 가장 솔선수범해야 되는 이제 책임자인 감독들이 좀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는 예. 분명히 좀 비판을 하고 싶은 점입니다. 네. 션 페이튼 감독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에 코로나 걸렸었잖아요. 근데 그 위험성을 아는 사람이 마스크를 제대로 안 썼다. 물론 이제 본인은 항체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스크 잘 써야죠. 실제로 이제 사례들을 보면 한 번 걸린 사람이 또 걸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예, 항체가 잘 생성이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한 번 걸리면 끝인 그런 이제 병이 아니기 때문에 션 페이튼 감독은 또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쨌든 다들 좀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녔으면 좋겠고요. 2주차 리뷰를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정말 빠르게 시간이 가는 게 1주차 끝났는데 2주차가 또 끝났어요. 저희는 이제 경기를 보고 리뷰를 하고 네. 이걸 영상을 올리면 또 3주차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이제 쉴 틈 없이 뭐 지나가고 있는데 네. 뭐 그만큼 뭐 풋볼은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고 또 재밌고 또 그 이야기를 하는 저희도 즐겁고 그럼요. 뭐 그런 상황이니까 예. 팬분들도
뭐 저희 영상들 또 지켜보시면서 또 3주차를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규 시즌의 약 8분의 1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정말 시즌이 빠르게 지나가니까 한 주라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3주차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